오늘은 극단적으로 상대한테 의존하는 그런 심리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의존성 성격장애 또는 상호의존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증상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성격장애들은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이런 의존성 성격장애나 이런 성격장애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증상에 빠져들고 그 사람들만의 문제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사실은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나 그런 성격장애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관계에서 강하게 의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뭐냐? 의존성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여성분을 가정을 해볼게요.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남성하고 만날 때가 굉장히 행복하고 핑크빛이고 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고요. 남성분하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지루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고 세상이 조금 약간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마치 지상 최대의 과제인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세상은 별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은, 흥미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 상대가 나랑 같이 있고 상대가 나에게 사랑과 인정을 주고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지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 지시에 나는 충실하게 행동하고 싶고 그래서 또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상태가 점점 커지거든요. 커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월화수목금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 집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같이 있고 싶고, 아니면 집에 가기 뭐한 상황이면 모텔 같은 데를 가서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을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둘이 처음에는 서로 자아가 없어지는 것처럼 서로 공생하는 느낌의 굉장히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고 싶어지거든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자기만의 생활을 좀 하고 싶지 계속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의존 관계이신 분들은 계속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런 집착이 상당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도 커지겠죠.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커지니까 필연적으로 상대를 구속하려고 하고 핸드폰도 몰래 검사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좀 그러니까 다른 이성과 대화한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보통 연애하는 분들도 불안해 하실 텐데 의존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이런 의심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한테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이렇게 캐묻게 되고, 또 카톡을 보냈는데 왜 바로 답장을 안 하냐, 나에 대해서 사랑이 식은 거냐 이렇게 상대를 푸시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주말 내내 같이 있으려고 하고 또 계속 구속하고 집착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있는 다른 모임이나 회식 자리는 안 갔으면 좋겠고 또 집착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는 역시 나도 좋아했으니까 같이 사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지만 자기만의 시간이나 자기만의 생활까지도 구속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집착하는 여성을 보면 어느 순간은 조금 지겨워지거든요. 지겨워진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순간 조금 떨어져 있고 싶고 조금 싫고 귀찮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귀찮고 싫은 내색을 딱 했을 때 상대가 마치 5살 아이가 엄마한테 너 말 안 들으면 여기 놓고 갈 거야? 그리고 이제 혼자 가버릴 때 아이가 놀래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짜증을 확 내고 어떤 경우에는 욕을 확 했는데 여성분이 자기를 버릴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죠. 그럼 따라오지 말라고 밀쳤는데 그래도 막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예속 상태는 5살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내쳐지지 않으려고 혼나도 계속 엄마한테 가서 안기는 이런 느낌 있죠.
이게 의존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연애할 때 어떤 관계에서 예속 상태가 나타나면 이렇게 상대가 나한테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래도 쫄쫄쫄 따라가서 다시 꼭 안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이 이제 마치 잿빛으로 변한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지죠. 주변에 누가 봐도 야 저렇게 너를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너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고 바람도 폈어. 야 그럼 당연히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주변 분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럼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내가 이런 관계를 계속하는 게 나한테 안 좋지 라고 머리는 알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조금만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 이런 부분들이 다 또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예속 상태에 빠져드는 이런 증상을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크게 싸우거나 크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바람 피는 걸 정말 대놓고 발견해서 싸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는데 이 심리적 예속 상태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헤어지고 나서도 눈 뜨면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날짜가 지나갈 때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소소한 행복거리들이 있을 텐데 뭐 좋은 맛있는 카페에 가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걸 먹으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냥 나 혼자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는 것들이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 소식을 자꾸 물어봅니다. 인스타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에 약간 얼쩡거린다고 할까요? 그냥 우연히 거기를 간 것처럼 그 근처를 자꾸 이렇게 배회하다가 그 사람이랑 우연히 우연히 마주치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다시 아는 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다시 사귀고 다시 똑같은 그런 예속 상태의 집착과 의심과 그 다음에 함부로 말하는 거 폭행이 다시 반복되고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쫄쫄쫄 다시 엄마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더 심한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나 배신 행위가 또 이어지고 그리고 헤어지면 다시 세상이 잿빛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끔찍하지 않나요? 머리로는 알아. 이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는 걸. 근데 마음에서는 예속된 상태처럼 계속 그 상태를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집착적으로 일어나고 그 사람 주변을 집착적으로 파악하고 싶고 SNS를 뒤지고 싶고 다시 그 사람한테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 실제로 이런 상태에 빠지면 자기 생활 전체가 다 망가지고요. 자존감도 바닥을 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함부로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라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겠죠. 수치스럽고 좌절스럽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기 생활도 무너지고. 그런데 본인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의존적 성격장애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심하면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그 상태, 예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삶은 그때로부터 멈춰버리는 듯한 그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내담자분들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에 빠지신 분들은 이 증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역시 이어지는 영상에서 하나씩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